옛날 옛적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진사라는 자가 살았다. 그는 꽤나 넓은 땅을 소유하고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긁어모은 부자였지만 그만큼 인색하고 호색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이진사는 남의 아내를 탐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이한 물건을 수집하는 변태적인 취향까지 더해져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이진사의 집은 겉보기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휑한 기운이 감돌았다. 값비싼 가구 대신 싸구려 세간살이가 놓여있고 벽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이진사의 인색함이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듯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간 이진사는 눈이 번쩍 뜨이는 광경을 목격했다. 어여쁜 여인 하나가 웬 사내와 함께 좌판을 벌여놓고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월매였다. 월매는 뽀얀 피부에 붉은 입술, 가늘고 긴 눈매를 가진 미인이었다. 특히 살짝 젖은 옷 사이로 드러나는 풍만한 몸매는 이진사의 음흉한 욕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이진사는 침을 꼴깍 삼키며 옆에 있던 하인에게 물었다. 저 여인은 박서방이라는 자의 아내인데 최근에 이 마을 장터에 나타나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하인이 대답했다. 이진사는 월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런 여인을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 이진사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변태적인 취향이 또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저 여인의 속옷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다면. 그날 이후 이진사는 매일같이 장터에 나가 월매를 훔쳐보았다. 월매는 남편 박서방과 함께 장사를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진사를 유혹하기 위해 온갖 교태를 부렸다. 살짝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보조개, 물건을 건네줄 때 스치는 손길, 그리고 은근히 몸매를 드러내는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이진사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리, 저희 물건 좀 봐주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비단인데 색깔이 참 곱지요? 월매가 요염한 목소리로 이진사에게 말을 걸었다. 이진사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월매에게 다가갔다. 비단보다 네가 더 곱구나. 이진사는 월매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월매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손을 빼냈다. 아이, 나리,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진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욱 깊은 유혹의 빛을 띠고 있었다. 이진사는 월매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는 월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박서방에게 누명을 씌워 공경에 빠뜨리기도 했다. 마침내 이진사는 월매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그날 밤 이진사는 월매와 뜨거운 밤을 보냈다. 월매는 이진사의 변태적인 요구를 모두 들어주며 그를 만족시켰다. 이진사는 월매의 속옷을 손에 넣고 희열에 젖었다. 흐흐, 이제 이 속옷은 내 것이다. 내 보물창고에 고이 모셔둬야지. 이진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진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박서방이 이진사의 집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이진사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갔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 고약한 놈, 내 아내를 돌려다오. 박서방이 이진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진사는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한 태도로 돌아섰다. 무슨 소리냐? 내 아내는 스스로 내게 온 것이다. 내 아내를 돌려주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박서방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내 아내, 정씨 부인을 내게 내놓아라. 이진사는 기가 막혔다. 자신의 아내를 내놓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박서방은 막무가내였다. 그는 이진사의 집 마당에 주저앉아 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억울해라. 내 아내를 빼앗기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란 말인가. 박서방의 곡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진사의 집 앞에 모여들어 수군거렸다. 이진사는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진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체면을 생각하면 박서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소란이 계속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게다가 박서방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 이진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정씨 부인에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내 이놈, 감히 내 아내를 넘보다니. 이진사는 분노했지만 박서방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이때 안채에서 정씨 부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한 모습이었다. 정씨 부인은 남편의 추악한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이진사보다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 서방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씨 부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진사는 아내의 등장에 당황하며 박서방의 요구를 얼버무렸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박서방에게 직접 말을 건넸다. 박서방, 그대의 요구는 터무니없어. 하지만 서방님의 잘못도 있으니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정씨 부인은 박서방을 안으로 불러들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진사는 불안한 마음으로 밖에서 서성거렸지만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정씨 부인과 박서방이 방에서 나왔다. 놀랍게도 박서방은 이전과는 달리 온순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진사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요구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나리,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이진사는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상황이 해결된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이진사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다. 서방님, 박서방의 요구가 터무니없긴 하지만 서방님께서도 잘못하신 일이 있으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박서방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서방님께서는 마을 어귀숲에 사는 이방 영감을 찾아가 굿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진사는 정씨 부인의 말에 깜짝 놀랐다. 굿이라니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단호했다. 이것은 단순한 굿이 아닙니다. 서방님의 죄를 씻고 애군을 막는 위식입니다. 반드시 이방 영감에게 굿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진사는 마지못해 정씨 부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이방을 찾아 숲으로 향했다. 이방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 속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다. 그는 기이한 옷차림에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진사는 이방을 만나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정씨 부인의 강요에 어쩔 수 없었다. 이방 영감, 나 이진사요. 정씨 부인의 말대로 굿을 받으러 왔어. 이방은 음침한 눈빛으로 이진사를 쏘아보았다. 내 죄를 알고 왔다니 다행이로구나. 하지만 굿을 받기 전에 너는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 이방은 이진사에게 이상한 약초를 달인 물을 마시게 하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몸에 이상한 그림을 그렸다. 이진사는 점점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너는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방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진사는 이방의 말에 홀린 듯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방이 시키는 대로 이상한 행동을 반복했다. 한편 정씨 부인은 이방과 은밀히 짜고 이진사를 속일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진사가 굿을 받는 동안 박서방과 월매를 불러들여 또 다른 음모를 꾸몄다. 박서방, 월매, 이제 너희들의 역할이 중요해. 이진사가 굿을 받는 동안 너희들은 정씨 부인은 박서방과 월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이진사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그의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다. 정씨 부인의 계획은 치밀했다. 이진사가 이방에게 굿을 받는 사이 박서방과 월매는 이진사의 집으로 잠입해 귀중품을 훔쳐 달아날 예정이었다. 그리고 이진사가 굿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박서방과 월매의 탓으로 돌릴 심산이었다. 이진사는 이방의 움막에서 몽롱한 상태로 굿을 받고 있었다. 이방은 기괴한 춤을 추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고 이진사는 점점 더 깊은 최면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이제 너는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너의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한다. 이방은 이진사의 귀에 속삭였다. 이방은 이진사에게 특별한 옷을 입혔다. 그 옷은 정씨 부인이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이진사의 속옷과 똑같이 생긴 것이었다. 이진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방이 시키는 대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제 너는 이 옷을 입고 마을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라. 이방은 이진사에게 말했다. 이진사는 이방의 말에 따라 비틀거리며 마을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방의 명령에 따를 뿐이었다. 한편 박서방과 월매는 이진사의 집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치고 있었다. 그들은 이진사의 서재를 뒤져 값비싼 서화와 골동품을 챙겼다. 그리고 이진사의 안방에 들어가 정씨 부인의 보석함까지 털었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 어서 에카나텍에 나가자. 박서방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월매는 마지막으로 이진사의 옷장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이진사가 수집한 여인들의 속옷이 가득했다. 월매는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옷장을 닫았다. 쯧쯧, 이런 변태 영감 같으니라고.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진사가 굿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박서방과 월매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다. 이진사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정씨 부인을 찾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이진사는 자신의 옷을 입고 있는 박서방을 발견했다. 내 이놈, 감히 내 옷을 입고 내 집에 있다니. 이진사는 박서방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박서방은 뻔뻔하게 대꾸했다. 무슨 소리요? 내가 당신 옷을 입고 있다니?
당신이야말로 내 아내를 탐하고 내 행세를 하고 있지 않소. 이진사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박서방이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이방의 굿이 그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다. 아니야, 내가 이진사다. 너는 박서방이야. 이진사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때 정씨 부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진사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척하며 소리쳤다. 아니, 서방님, 어찌 이런 꼴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박서방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진사는 정씨 부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이진사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정씨 부인은 이방을 불러 이진사의 상태를 확인하게 했다. 이방은 이진사를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쯧쯧, 굿을 잘못 받았군. 이 사람은 완전히 미쳐버렸어. 이진사는 자신이 미쳤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정씨 부인은 이방과 함께 이진사를 방에 가두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진사가 미쳐서 박서방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 우리 서방님이 불쌍하게도 미쳐버렸습니다. 굿을 잘못 받은 탓에 정신이 이상해져서 박서방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씨 부인의 말을 믿었다. 그들은 이진사를 동정하며 박서방과 월매를 비난했다. 박서방과 월매는 이진사의 집에서 훔친 물건들을 가지고 도망쳤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제 우리는 부자야. 이진사 녀석 덕분에 호강하게 생겼군. 박서방이 낄낄거리며 말했다. 월매는 훔친 보석들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야. 당신의 연기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쉽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체포했다. 이진사의 집에서 도난당한 물건들이 그들의 거처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도둑놈들, 감히 이진사 나리의 재산을 훔치다니. 포졸들이 박서방과 월매를 묶으며 소리쳤다. 박서방과 월매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한편 이진사는 자신의 방에 갇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았다. 그는 자신이 이진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정씨 부인은 이진사를 철저히 외면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다. 저 미친 영감, 아직도 자기가 이진사인 줄 아나 봐.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그렇게 여자를 밝히더니 결국 제정신이 아니게 됐군. 이진사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이진사는 우연히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발견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비쳤다. 그는 자신이 이진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진사는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다. 그때 이진사는 이방이 자신에게 굿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이방이 자신에게 뭔가 잘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방, 그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진사는 이방을 찾아가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밤중에 몰래 방을 빠져나와 숲으로 향했다. 이진사는 이방의 움막을 찾아냈다. 그는 이방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이 사기꾼, 내 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방은 이진사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이진사에게 이상한 약초를 던져 연기를 피웠다. 진정하게, 이진사, 자네는 아직 굿의 효험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 이진사는 연기를 마시고 다시 정신을 잃었다. 이방은 이진사를 묶어놓고 그의 앞에서 기괴한 의식을 시작했다. 이제 너는 영원히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너의 욕망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나의 명령에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방은 이진사의 영혼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정씨 부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방의 뒤에서 칼을 뽑아 그의 심장을 찔렀다. 이 악마, 내 남편을 놔줘. 이방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정씨 부인은 이진사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이진사는 정신을 차리고 정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증오와 경멸 대신 연민과 슬픔을 보았다. 부인,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군요. 정씨 부인은 이진사의 손을 잡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진사는 정씨 부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후회했다. 부인, 내가 잘못했어. 당신에게 용서를 빌겠어. 정씨 부인은 이진사를 용서했다. 그녀는 이진사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다.
이진사와 정씨 부인은 이방의 움막을 불태우고 마을로 돌아왔다. 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방이 사기꾼이었으며 이진사는 이방의 꿰매 빠져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씨 부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진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이진사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정씨 부인과 함께 검소하게 살았다. 이진사는 더 이상 여자를 탐하지 않았고 변태적인 취향도 버렸다. 그는 정씨 부인에게 헌신하며 그녀의 사랑과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정씨 부인 또한 이진사의 변화에 감동받아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한편 감옥에 갇힌 박서방과 월매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출소 후 정직하게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다. 시간이 흘러 이진사와 정씨 부인은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겼다. 탐욕과 어리석음은 파멸을 부르고 진실한 사랑과 뉘우침은 구원을 가져온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리고 이진사의 이야기는 탐욕과 호색을 경계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교훈으로 남았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과도한 욕망은 자신을 오가매는 덫이 되고 진실한 마음만이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다. 이진사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정씨 부인의 지혜와 용서, 마지막으로 뉘우침을 통한 구원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준다. 결국 이진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으며 정씨 부인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 이는 욕망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자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인간의 본성과 삶의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